이번 시간부터는 간호 전문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호 전문직의 특성과 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문직 특성에 간호가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정도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 윤리강령, 전문교육, 전문단체, 전문지식, 종사기간, 그리고 사회봉사 자격 규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가 그러면 전문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우리가 지금 간호를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많이 부합해야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전문 직업인이 자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업무 기능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이 전문직인가를 판단해주는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직에서는 자신들이 일을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자율성, 독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 자기결정, 조절, 자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문직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무슨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알아서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위를 수행했을 때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율성은 책임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개개인이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문직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도 이러한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단체, 뭐죠? 대한간호협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해야 되겠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통해서 이만큼은 간호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넓어져야지만 자율성 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범위는 어디서 정하죠? 네, 법에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간호법이 아직은 제정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의 임무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2015년 의료법 간호사의 임무 보게 되면 감옥에서 라모까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걸로 우선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들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1974년에 간호실무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이것으로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간호사는 어쨌거나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협력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간호 업무하고 의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며칠 전에 간호단독법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것이 이제는 제정 공포될지 어떨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윤리 강령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강령이죠. 스스로 그 구성원들이 이 정도는 지키겠다, 이 정도는 윤리적인 행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직에서는 반드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윤리에서 살펴보았죠. 외적인 규율이 아니죠. 그래서 간호사들의 양심과
철학적인 집단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호 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간호 행위의 등대, 간호 행위 무엇이 옳은 간호 행위인가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런 옳은 간호 행위를 하기 위한 등대이자 방향키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대상자와 다른 건강 요원들,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요원들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서 그런 윤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틀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강령은 전반적인 행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지침만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철학과 윤리를 배우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근거를 댈 수 있어야지 되고 그 결정에 인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간호사윤리강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간호사들의 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목적은 인류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간호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논쟁이 증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개정된 내용에도 간호사 대상자 간 영역에서 인간 존엄성 보호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의학 발달에 의해서 생명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윤리 강령을 숙지해야지 되고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 생명 윤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윤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전문직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지 됩니다. 전문직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이유는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근거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합리성을 갖고 그것을 근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평생 교육을 해야지 돼요. 특히나 간호는 과학이잖아요. Nothing Science란 말이죠. 과학은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럼 과학이 발달해 가고 그럼 그 발달에 따라서 지식대가 계속 쌓이게 되면 업무 실무 표준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계속 습득해서 최신의 업무 표준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교육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교육법에서 학사학위 과정의 목적은 지도자의 양성이에요. 지도자면서 실무 전문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문 대학 과정은 중견 직업이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직업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실무가이면서도 교육을 하는 지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4년제의 일원화 목적에서는 국민 건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자도 양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1년부터 4년 학제 일원화 규정을 제정했고 2012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 지정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2025년이면 3년제 학사학위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직 단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 단체를 결성을 하고 단체 활동을 해야 돼요. 전문직의 전문 단체는 높은 실무 표준을 지지하고 촉진하면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사의 전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가 있죠.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뿐만 아니라 간호과학회도 있고 RCN 총회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간호 이론을 통해서 전문 지식체를 구축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실무 표준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준수하고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전문직 단체를 조직하고 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간호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알리고 스스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간호 전문 단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호 전문직 단체는 공식적인 간호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 간호사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 단체들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를 하고요. 직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죠.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증진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요. 또 국제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전문직이란 전문성, 자율성, 권한, 책임감의 특징을 갖고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을 이런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리성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중요하게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죠. 전문성을 갖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합리성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그것을 자율성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하죠.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 전문직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을 전문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정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 권위와 자율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 속에서 독점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권위가 있죠.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어떤 100명이 있다. 수백만 명이 있는 그런 인구 집단 속에서 100명이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이 100명 이외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교육과정 길고요. 교육만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평가하는데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직업에 의해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해서라고
인식보다 그 직업 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식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야.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은 일반 직업에서 전문직까지 사이에서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역사를 배울 때 간호가 직업이 아니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직업적 간호로 변하기 시작하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간호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현대 전문직 간호로 전문직화 되어서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 그러면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평가해 보기 전에 우선 전문직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기간 학습과 수련에 의해서 체계적인 이론 체계와 특수한 기술인 지식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에 근거한 권위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인들이 이론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전문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 밖에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어 라고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권위를. 전문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업의 자율성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은 그 지식을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문직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행위의 윤리성,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지 되는지 스스로 윤리강령이라는 이런 규범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권위를 갖기 위한 전문성 습득을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가 있어야지 전문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직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분류를 했는데요. 우리 책에는 플렉스너하고 그리고 빌러 앤 빅슬러 그리고 파발코, 가장 최근 1971년에 파발코가 분류한 내용들이 있죠. 내용은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른 말을 쓰고는 있지만 내용에서 보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플렉스너는 지적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빌러와 빅슬러는 고준학습의 지적 수준, 그리고 파발코는 장기간의 교육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파발코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간호가 지금 전문직화 과정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를 파발코에 이론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파발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발코는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에서 장기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직업에 대해서 헌신과 장기간 종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근거한 전문적인 실무가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행위를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행위 규범을 통제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선택 동기가 있어야 된다.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사회적인 가치와 관련성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보고요. 전문성 통제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호 전문직 특성을 일반적인 전문직 특성을 간호 전문직의 특징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발코의 직업 전문직 모델에서 지금 그러면 간호는 전문직과 가정 중에서 어느 사이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88년도에 작성된 내용이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전문직 쪽에 이때보다는 가까워져 있겠죠. 그래서 이론은 전문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간호는 계속 간호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제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 가치와의 관련성을 보게 된다면 전문직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이익, 선이 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 철학에서 보면 진선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간호 철학에서 간호도 진선미 어떤 쪽으로 가는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구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을 본다고 하면 전문직은 장기간의 훈련이 요구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전문화되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는 지금 많이 전문화되어져 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간호 교육을 4년제 학사 과정으로 다 일원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는 1988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초급대학, 전문대학, 이런 간호대학 수준, 그리고 석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은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선택 동기는 직업은 대부분 자기 관심에 의해서 하지만 전문직에서는 이타적인 선택에 의한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호도 우리가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에서 봉사,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통제로부터 독자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자율성으로 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간호 진단을 내려서 간호 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런데 아직 의사나 한의사,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약간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사 기간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면허를 받게 되면 평생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간호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직업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전문직에서는 높아야지 되죠. 간호는 아직까지는 최소적인 상태다. 직업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강령은 고도로 개발되어져 있어야 돼요. 윤리 강령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호는 고도로 개발되어져 있죠. 1953년에 ICN 총회에서 국제 간호사 윤리 강령을 제정한 이래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간호사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2년에 처음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한 이래 올해 2023년 2월 28일에 5차 개정을 했죠. 윤리 강령 같은 경우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추가되기도 하고 변경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서는 윤리 강령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간호가 이 전문직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파발코에 따른다 그러면 간호에서 부족한 부분은 뭐죠? 자율성,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종사기간이 장기간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훈련 기간은 굉장히 고도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 파발코에 의하면 자율성과 종사 기간에서 평생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간호사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지 전문직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문직 특성에 간호가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정도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성은 전문 직업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업무 기능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이 전문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은 자율성이 있어야지 되죠. 전문직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으로서 독점과 자율성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직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장벽이 있다는 거죠.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터치, 통제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것은 독립성, 그리고 자기결정, 조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하고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행위를 수행할 때 반드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죠. 전문직의 자율성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대한간호협회처럼 전문직 단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런 업무 범위를 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간호협회는 1974년 간호실무법을 제정을 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는 모든 영역에서 간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부분이 있죠. 의사로부터 처방을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간호실무법에서도 독자적인 간호 업무와 의사로부터 위임받는 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직까지는 2015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간호사 임무를 규정을 하고 있죠. 감옥에서 라목까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 단독법을 지금 2023년 4월 27일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개정되는 간호법 내용은 그다지 변화된 내용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이나 보건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정도? 이 정도여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은 간호단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다. 앞으로 재정 공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법에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정함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매우 자, 두 번째는 윤리 강령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강령이죠. 스스로 그 구성원들이 이 정도는 지키겠다, 이 정도는 윤리적인 행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직에서는 반드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윤리에서 살펴보았죠. 외적인 규율이 아니죠. 그래서 간호사들의 양심과 철학적인 집단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호 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간호 행위의 등대, 간호 행위 무엇이 옳은 간호 행위인가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런 옳은 간호 행위를 하기 위한 등대이자 방향키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대상자와 다른 건강 요원들,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요원들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서 그런 윤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틀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강령은 전반적인 행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지침만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철학과 윤리를 배우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근거를 댈 수 있어야지 되고 그 결정에 인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간호사윤리강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간호사들의 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목적은 인류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간호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논쟁이 증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개정된 내용에도 간호사 대상자 간 영역에서 인간 존엄성 보호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의학 발달에 의해서 생명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윤리 강령을 숙지해야지 되고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 생명 윤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윤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전문직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지 됩니다. 전문직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이유는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근거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합리성을 갖고 그것을 근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평생 교육을 해야지 돼요. 특히나 간호는 과학이잖아요. Nothing Science란 말이죠. 과학은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럼 과학이 발달해 가고 그럼 그 발달에 따라서 지식체가 계속 쌓이게 되면 업무 실무 표준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계속 습득해서 최신의 업무 표준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교육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교육법에서 학사학위 과정의 목적은 지도자의 양성이에요. 지도자면서 실무 전문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문 대학 과정은 중견 직업인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직업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실무가이면서도 교육을 하는 지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4년제의 일원화 목적에서는 국민 건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자도 양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1년부터 4년 학제 일원화 규정을 제정했고 2012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 지정을 시작해서 2025년이면 3년제 학사학위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직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직 단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 단체를 결성을 하고 단체 활동을 해야 돼요. 전문직의 전문 단체는 높은 실무 표준을 지지하고 촉진하면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사의 전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가 있죠.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뿐만 아니라 간호과학회도 있고 RCN 총회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간호 이론을 통해서 전문 지식체를 구축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실무 표준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준수하고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전문직 단체를 조직하고 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간호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알리고 스스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간호 전문 단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호 전문직 단체는 공식적인 간호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 간호사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를 하고요. 직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죠.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증진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요. 또 국제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5번째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기초가 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은 연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확장되고 구축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잘할 때 숙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숙련적인 기능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그러면 숙련가와 전문가가 어떻게 다른가 판별하는 기준은 확고한 이론적 전문 지식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열이 나는 아기들이 열이 많이 나면 경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련을 할 때 체온을 내려주기 위해서 미온수 마사지를 합니다. 미온수 마사지를 하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미온수로 마사지를 했더니 열이 내리고 애가 편안했더라 이렇게 하고 왜 열이 내리고 애가 편해지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숙련 기능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미온수 마사지를 할 때 왜 열이 내리고 애가 편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몸에다가 미온수를 적셔 놓게 되면 미온수가 마르면서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나간다. 기화 현상에 의해서 몸에 있는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그 업무를 근거가 되는 그런 지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 수행의 이론적 기초인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최우선적인 과제다. 그래서 계속 간호학 이론 개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종사기간입니다. 어떻게 장기간 평생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업에 헌신합니다. 헌신 매우 중요하죠. 헌신하면서 평생 종사하는 것이 전문 직업인들이 그 직업에 종사할 때 하는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간호는 종사기간이 짧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직률도 높아서 경력자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간호 전문직으로 발전하는데 저의 요인이죠.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다. 파발포가 얘기했죠. 종사기간이 너무 간호사들은 짧다. 그래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평생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직업에 헌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저해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직업을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문직에서는. 그래서 간호사는 사회봉사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인간의 행복한 삶, 사회의 안녕, 그리고 질서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직업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간호를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되고 헌신하자라고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을 갖고 여러분 선서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이 큰 직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윤리적인 간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직업이고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간호사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마인드를 통한 사회봉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기죽은 의무를 갖는다 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기죽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농민들을 보호해야지 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온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도 우리에게 이러한 전문적인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통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봉사적인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봉사활동에서 스스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고요. 건전한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권한을 갖고 사회에 이제는 그런 일원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충실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자 로저스는 전문직 간호사는 이론과 지식을 인류에게 헌신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간호학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자격 규제입니다. 자격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얻어야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의 자격을 규제하는 제도는 면허와 위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고유한 지식과 기술을 독점할 수 있도록 면허와 위임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면허를 통해서 구성원이 여기에 전문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면허를 따야지 된다라는 거죠. 면허가 없으면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이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문직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허를 의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에 대한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직군에 있는 사람들만 의료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법 제7조의 간호사의 면허에서 보면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9조의 국가시험 등에 의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지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인이라고 하는 자격,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한테 주었고요.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되죠.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받아야지만 이 간호사라고 하는 전문직 집단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간호라고 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